생전 초면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잘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아요. 오, 얕고 넓죠. 난리 났네요. 네. 이 세상 라인업이 아니네요. 다들 슈퍼스타가 되셔가지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대화를 그냥 나의 속도로 글로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기 삶의 단독자로선 네. 90년대생 10명과의 대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자 K입니다. 제가 2021년에 첫 번째 스몰토크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옆에 작가님 한 분을 모셨는데 작가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 인터뷰집을 쓴 유선혜입니다. 네, 저는 지금 패션 매거진 마리클레르에서 일하고 있고요. 90년생 여자 창작자들 10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지금 반응이 범상치가 않아요. 작가님 첫 어렵네요. 책이잖아요. 이거 예상하셨어요? 이런 반응을? 인터뷰 리스트가 사실 너무 귀중하고 좋고 대단한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도 읽힐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라인업에 치이고 글에 한 번 더 치이고 네. 라인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네. 살짝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 면면을. 프로듀서이자 DJ인 예지, 소설가 김초엽, 뮤지션 황소윤, PD이자 MC인 제재, 다큐멘터리 감독 정다운, 배우 이주영, 그리고 사이클 선수 김원경, 패션 모델 박서희,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이길보라, 그리고 작가 이슬아. 난리 났네요. 네. 이 세상 라인업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라인업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주목도가 높긴 한데 그동안 10년 넘게 일하시면서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10분을 책으로 묶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때 제일 좋아했던 여자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사실 이 책 기획된 거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묵은 책인 거죠. 이분들이 다 제가 했던 매거진에 나왔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세 분 정도는 매거진에 나왔었고 나머지 7, 8분들은 이제 단행본을 위해서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것인데 김초엽 작가분께 만났을 때는 책 나오고 한 달 뒤쯤에 만나서 처음 인터뷰를 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제재 씨도 순둔명이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때부터 만났던 거라 사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불가능한 라이브이 아닐까. 그 사이에 너무 멀리 가셨나요? 다들 슈퍼스타가 되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작가님이 그만큼 좀 빨리 알아보셨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저 사람 되게 반짝이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알아보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피처 에디터의 일이기도 한데 어떤 노하우 있으세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일단 전에 없는 걸 하는 사람에게는 일단은 관심을 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레퍼런스 없는 사람들 위주로 좀 보고 처음 만나서는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무언가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어떤 확신을 얻으면 2번, 3번 만나서 이야기를 더 하고 그렇게 인터뷰집이 완성됐어요. 이 90년대생이라는 어떤 조건 같은 것도 애초에 기획하실 때부터 좀 세우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특집 기사로 90년생 여자 사람이라는 기사를 준비할 때쯤이었는데 사실 그때 그런 90년생 세대론이 한창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의 초반이었어요. 책도 막 나오고. 네, 뭐 90년생이 온다를 시작으로 이제 뭐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해석의 글들이 계속 막 새롭게 나오던 중인데 제가 매체에서 일하면서 이제 90년생들을 많이 만나 왔잖아요. 그리고 매체는 보통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통 만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20대 중후반의 아티스트들이나 뭐 작가들이 많은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느낌과는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세대론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가 아니다. 네, 그렇게도 접근한 면이 없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의 부제가 정말 멋있는데 자기 삶의 단독자로선 90년대생 10명과의 대화 약간 부제만 봐도 좀 뭉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책이 뭐랄까 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책이거든요. 네네, 저한테 맞아요. 호랑이 기운으로 참 이게 느껴지는데 프롤로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새롭게 다시 살고 싶다. 작년 이맘때 뮤지션 황소윤을 인터뷰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고 보통 매체에서 나오는 분들은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도 있잖아요. 일가를 이룬. 그렇죠. 그래서 거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한참 듣다 오면 아 너무 좋아요. 근데 그냥 되게 좋은 훌륭한 위인전을 읽고 있는 정도의 기분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꾸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제 그릇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아 저분 참 멋있다 저렇게 사는 삶 멋있다 정도로 끝나지 내 삶도 저렇게 되고 싶다 혹은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90년생들을 만나고 나면 아 지금이라도 뭐 이제 와서라도 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산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아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태도로 사고를 이어갈 것이고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80년생인 저는 저희는 K님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동년배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의 과업을 해나가려고 매 순간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고는 자부하지만 그렇게 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뭔가 어떤 루트를 내가 막 잘 밟아가야지이지 그런 철학적으로 나를 돌아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삶을 꾸리면 삶이 어떻게 변하나? 약간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에게 엄청난 새로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역으로 나의 뒷세대의 사람들에게 기운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읽진 않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기운이 나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느 때건 젊은 세대는 다 이렇지 않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들 지금 20대가 가진 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책이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펼쳤을 때 나오는 사진이나 이런 어떤 범상치 않은 이 구성 이것이 굉장히 일반 단행본을 만드는 저한테는 조금 낯선 느낌이 있었어요. 원래 그 처음에 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할 때부터 그 얘기는 제가 꾸준히 했었어요. 이 책은 단행본과 잡지의 중간지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약간 디자인으로서도 그렇고 원고로서도 그렇고 그 모든 면에서 그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뭔가 잡지스럽기도 하지만 단행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집 내용도 원래 그런 잡지 인터뷰는 이렇게까지 호흡이 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글이 이렇게 장문의 글이 실린다거나 그래서 네 약간 좀 잡지와 단행본 그 사이 어디매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인터뷰 앞뒤에 붙은 작가님 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내 생각과 인터뷰를 하고 그 이후가 보통 인터뷰 기사에서는 우리가 그 메인 인터뷰만 보고 마니까 네네네. 그게 특히 인터뷰 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읽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글쓰기는 제가 해보지 않았던 글쓰기인 것이에요. 저는 이제 글쓰기를 인터뷰 글쓰기로 배웠기 때문에 인터뷰어의 말이나 인터뷰어의 생각이 비대하면 좋은 인터뷰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아, 그쵸. 인터뷰 일을 빛내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 인터뷰 일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 쓰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유선애가 만난 이 사람들이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앞뒤에 붙은 글이 있어서 훨씬 더 읽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온 사람의 입장을 듣는다는 게 네.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낯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맞아요. 생전 초면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잘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유념하는 건 하나 있어요. 제가 편집자님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 전에 엄청 막 서칭을 미친 듯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났을 때 절대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아요. 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더 들어요. 너무 중요한 팁이다. 네,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 약간 상대방은 한 발 더 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 내가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라고 하면 오히려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 알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뉘앙스와는 또 다르고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약간 실수가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그 전에 그분이 어떤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아 그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막 이러면 그분이 사실은 그게 그 과거에 본인이 그걸 말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흑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끄집어내면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질 수도 있으니 그냥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게 적당한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게 저도 작가분들 만나고 하면은 저는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관심이 있고 이렇게까지 알고 있고 준비해 왔어를 가능한 한 잘 어필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너무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바뀌긴 했지만 근데 작가님처럼 아예 숨겨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유심히 듣다가 그분이 했던 말의 문장이나 단어 같은 것들을 동어 반복 한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저의 인터뷰집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인터뷰에서 예지 씨가 나의 그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나의 문제,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에서 저는 그거를 거의 반복해서 말해요. 아, 그러면 예지 씨가 나의 잘못,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어요? 그 문제가 아님을 느꼈을 때 뭐 어땠어요? 라든지 평소 일상에서도 누군가의 말을 한 번 다시 동화 반복하는 건 내가 당신의 말을 유심히 잘 듣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그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북돋아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더 다른 말이 파생될 수 있게 그 말을 잘 기억했다가 한 번 반복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했다기보다 제 인터뷰를 보면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대답을 제가 동일하게 말을 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대화를 조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도움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법을 내가 가지고 와서 말을 하니까 그분도 더 편안할 것 같고. 그쵸. 실수도 많이 하신 결과겠죠. 그렇죠. 엄청 후회하죠. 저기 정영수 작가님 후회 전문가. 영수 씨 후회 전문가라고 말한 거 후회하지? 근데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반짝이는 사람들을 좀 레퍼런스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디서 주로 찾으세요? 글쎄요. 그냥 계속 보면 나오지 않나요? 어딜 봐요? SNS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계속 무언가를 보는 게 인이 박힌 일 같긴 해요.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지 계속 더듬이를 켜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추천드리는 건 사실 잡지를 추천드립니다. 잡지의 특장은 뭔가요? 얕고 넓죠. 저는 이제 잡지 안에 있으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의 어떠한 그 아득한 앞날 같은 것들이 알죠. 근데도 계속 이 안에 있는 이유는 그냥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참 얇고 얄팍하고 이 넓은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서 얻어내는 기획들도 많이 있고 뭐 다른 매체에서 했던 것들도 유심히 굉장히 보는 편이고 그리고 기획이라는 게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한 뉘앙스만 더 얹거나 한 두 스푼만 더 다른 걸 넣으면 또 되게 새로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책 역시 좋은 기획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이거에 조상이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이미 90년생에 대한 논의들은 많았었고 여성 서사에 대한 논의도 많았던 것뿐인데 그냥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게 꼭 반드시 깊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얕게 넓게 무언가를 찾아가다가 본인의 어떠한 관심사와 맞는 것이 있다면 그때 깊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주로 문학서를 만드는데 기획서 만들 때는 정말 잡지 많이 봤거든요. 잡지에서도 다른 거는 거의 안 보고 인터뷰 기사만 봤던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를 봤는데 저 사람이 궁금하면은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인터뷰 기사가 제일 밀도가 높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기획이 대부분 나왔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책으로 이렇게 묶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더니 인터뷰가 어땠다. 인터뷰라는 게 이렇구나. 좀 새롭게 드신 소회 있으세요? 한때는 인터뷰가 뭔가 인터뷰이의 무언가를 자꾸 내가 가져간다는 느낌만 받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인터뷰라는 것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의 말을 듣는 과정이지만 말하는 사람 역시 무언가가 말을 하면서 정리되는 것들이 맞아요. 있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내가 그런 시간을 그런 자리를 한번 들였던 것이 아닐까?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는데요. 약간 직업적인 현타가 들 때. 보통 우리가 살면서 매일 그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뭐 춥다, 배고프다, 뭐 먹을래? 집에 가고 싶다, 눕고 싶다. 근데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그래도 인터뷰라는 틀 안에서 그동안 정말 친한 사람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 제가 무슨 진지한 말 하면 갑자기?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 보는 나에게 할 때의 그 마음. 그리고 그걸 듣는 뭔가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들을 때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 인터뷰라는 것이 그래도 아직은 이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런 영상이나 팟캐스트의 인터뷰도 물론 너무 중요한 매체이긴 하지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책 안 읽는다, 뭐 긴 글 안 읽는다, 그런 거 다 싫어한다, 짤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의 대화를 그냥 나의 속도로 글로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걸 저는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 호흡대로 누군가의 좋은 대화를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당분간 조금 더 일할 수 있겠다. 그 힘으로. 근데 확실히 인터뷰라는 게 나의 어떤 좋은 뭔가를 누군가가 보고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좋은 거, 뭐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정말 잘 전달하려고 말하는 사람도 훨씬 노력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기록으로서 남는다는 게 또 한 번 더 의미가 생기는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에 작가님이 모든 분께 물어본 질문이 있잖아요. 이것도 직접 정하신 거죠? 원래 처음부터 공통 질문을 염두하고 이분들을 만났던 게 아니었는데 네네. 얘기를 그냥 하다 보니까 거의 두 분 빼고 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돌이켜보니. 그래서 잘 됐다. 두 분께 빨리. 당신도 대답을 해라. 그분이 제제님과 패션모델 박서희 씨였는데 급하게 연락해서 사후 대답을 받았구나. 네, 급하게 연락해서 공통 질문 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 공통 질문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싶은데 네네. 삶 속에서 되고 싶고 기꺼이 사랑하게 되는 여성의 모습이 있다면요? 라고 모든 분께 여쭤보셨더라고요. 네. 번번이 실패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땅을 파도 또 번번이 회복하고 일어나서 그냥 툭툭 털고 다시 할 일을 하는 여자들. 이렇게 책으로 독자라는 존재들이 또 새로운 존재들이 생기기도 했고 그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영상을 보시기도 할 텐데 그런 분들께 한마디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 책은 확실히 힘을 주는 책이 맞고요. 그래서 연초에 읽기 참 좋은 책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10명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래서 나와는 멀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 역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 우리와 다르지만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들의 반짝임이 그냥 이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짝이는 것은 만은 아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잡지에서 또 다른 기사 네. 재밌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잡지사 들어가는 거 네.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여러 고민을 하다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그냥 작은 잡지사에 그냥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것이 좋은 선택이었느냐 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같이 들어가면 거기 그쵸, 말하는 거기 거죠. 말하는 거죠. 저의 첫 직장 같이 인턴 생활 입사 동기. 네, 둘이 같이 했는데 나 떨어지고 소외시돼가지고 나는 잡지계를 떠나고 아니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소설가가 또 되셨잖아요.